한 백만장자가 노숙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키우라고 돈을 줬다. 몇 년 후 그의 아들은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6월의 어느 추운 아침, 서울의 강남구에서 김민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45세의 부동산 사업가인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의 멀리 있는 눈빛은 어떤 은행 계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드러냈다. 그의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3살 된 아들 민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기쁨의 원천이라기보다는 그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아내인 수진이 인도로 긴 영적 여행을 떠난 지 6개월이 되었고 김민수는 민준을 키우는 전적인 책임을 맡게 되었다. 부모들은 돌아가며 왔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민준은 특이한 성격과 민감성을 지녔고 김민수는 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그 특정한 아침, 김민수는 뭔가 다르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운전사를 대신해 직접 운전해서 민준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그는 서울의 전통적인 동네인 종로구의 한 빵집에 들렀다. 그곳에서 그의 운명은 정호와 얽히게 되었다. 정호는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라디오를 매우 정교하게 수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시간에 찌들었지만 장인의 섬세함으로 움직였다. 그의 옆에는 낡은 배낭이 있었고 거기에는 몇 가지 도구, 꼼꼼한 메모가 적힌 노트, 그리고 자주 사용된 흔적이 있지만 잘 보존된 몇 권의 책이 들어있었다. 평소에는 주변에 무관심했던 김민수는 이 비범한 장면에 끌렸다. 그는 다가가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전자제품을 수리하시나요? 정호는 눈을 들어 햇빛과 시간에 찌든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생기 있고 지혜로웠다. 거의 모든 것을 수리합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배웠고 인생은 제가 만난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는 고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그 후의 대화는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50세의 정호는 1년의 불운으로 인해 거리에서 살게 된 전직 물리학 교수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존엄성과 지식을 유지하며 생계를 위해 작은 수리 작업을 하고 다른 노숙자들을 도왔다. 김민수는 그 남자의 간단하고 깊은 지혜에 매료되었다. 충동적으로 그는 정회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했는데 이는 그가 낯선 사람, 특히 노숙자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대화 중에 사회적 장벽은 뜨거운 커피 속에 설탕처럼 녹아내렸다. 알다시피, 선생님, 김민수가 민중화의 어려움에 대해 하소연한 후 정호는 말했다. 때때로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은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바치는 시간과 관심입니다. 그 말은 김민수를 번개처럼 강타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외모 너머를 보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삶의 중요한 것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 만남은 길어졌고 김민수는 거의 민준을 어린이집에서 데리러 가는 것을 잊을 뻔했다. 결국 정호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부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절박한 명확성 속에서 그것은 그에게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그 후 며칠 동안 김민수는 여러 번 그 장소를 다시 찾았다. 항상 정호는 그의 라디오, 도구, 그리고 지혜와 함께 있었다. 각 대화는 그가 특별한 것을 찾았다는 확신을 강화시켰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 자신이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 잃어버린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특히 의미 있는 어느 오후, 정호가 라디오를 고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인내심 있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김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그의 삶과 정호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준의 삶을 바꿀 것이었다. 몇 년 후 그는 그 결정을 깊은 모순된 감정으로 회상할 것이다. 해가 지면서 서울의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김민수는 마침내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제안을 할 용기를 모았다. 그 순간이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변혁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김민수의 사무실은 조용했다.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정호는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 그의 거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 환경의 사치와 남자의 단순함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다. 정호 씨, 제가 제안할 것은 미친 짓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김민수가 2잔의 커피를 내놓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커피 잔을 탁자에 놓으면서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전직 교수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호기심과 경계를 드러내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몇 주 동안 김민수와의 만남이 더 빈번해졌고 그는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당신이 제 아들을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수가 마침내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스스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나왔다. 저는 소박한 집을 사서 매달 용돈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대가로 당신이 민준에게 당신의 가치와 지혜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깊었다. 정호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기 위해 그 순간이 필요했다. 그의 눈은 창문 너머로 빛나는 도시를 훑었다. 김민수 씨, 그는 마침내 말했다. 처음으로 김민수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이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거리에서 사는 남자에게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키우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민수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거리의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방식, 최악의 상황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봅니다. 제 아들은 제가 잃어버린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정호는 커피잔을 탁자에 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는 수지는 인도에서 영적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지상의 별처럼 깜빡이는 동안 두 남자는 침묵 속에 서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정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리로 내몰린 이유를 가르쳤던 학생들을 떠올렸다. 당신은 부모 역할을 단순히 위임할 수 없습니다. 김민수 씨. 정호가 마침내 말했다. 아이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수가 빠르게 대답했다. 제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부재하고 감정적으로 멀리 있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정호는 사무실을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관찰했다. 정치인들과 기업가들과 함께 있는 김민수, 화려한 행사에서의 모습. 어떤 사진에서도 그는 진정으로 웃고 있지 않았다. 단 하나의 작은 사진을 제외하고 민준이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사회에,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제 아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교사를 고용했다고. 세부 사항은 아무도 알 필요 없습니다. 정호는 민준의 사진 앞에 멈춰 섰다. 아이는 큰 호기심 어린 눈과 순수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자라서 질문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민수는 다시 앉아 피곤함을 나타내는 제스처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는 단순함의 가치, 정직함, 성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제안은 공기 중에 무거운 구름처럼 떠다녔다. 정호는 어깨에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그의 마음은 가르쳤던 시절, 영향을 미쳤던 학생들, 여전히 그를 찾아오는 제자들을 떠올렸다. 먼저 아이를 만나봐야 합니다. 정호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정말로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내일 바로 함께 어린이집에 가서 민준을 데리러 가죠.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정호는 무고한 아이의 운명을 바꿀 결정의 무게를 안고 있었다. 김민수는 한편으로는 희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끼며 그 결정이 앞으로 수년 동안 자신을 괴롭힐 것임을 알지 못했다. 밖에서는 도시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에는 관심이 없었다. 세 사람의 운명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얽히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전형적인 가랑비가 도시를 감싸며 차가운 포옹을 했다. 김민수는 수입차를 몰고 바쁜 거리를 달리며 정호는 조수석에 불편하게 앉아 있었다. 두 남자 사이의 대조는 분명했다. 맞춤형 이탈리아 슈트를 입은 김민수와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은 단순한 정호. 민준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김민수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는 제가 다룰 수 없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흡수했다.
아이들은 종종 우리가 어른으로서 무시하는 진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강남구의 고급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김민수는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정호에게 말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저를 돕는 친구로 여겨질 겁니다. 정호는 거짓말의 무게를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그는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갔고 곧 한 교사가 민준을 데리고 나왔다. 4살 된 민준이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와 큰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가다 정호를 보고 멈췄다. 아빠, 이분은 누구예요? 민준이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수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이분은 우리를 방문한 아주 특별한 친구 정호 아저씨란다. 정호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안녕 민준아, 만나서 반가워. 민준은 몇 초 동안 정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그의 영혼을 분석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를 놀라게 하며 손을 내밀었다. 반가워요, 정호 아저씨. 아저씨는 착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찰은 정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진심으로 감동하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준아. 너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김민수는 혼합된 감정으로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아들이 정호와 빠르게 연결되는 것을 보며 그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었다. 공원에 가는 게 어떠니? 김민수가 상황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려고 제안했다.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민주는 김민수의 손을 잡고 걸었지만 그의 호기심 어린 눈은 자주 정호에게로 향했다. 공원에서 민주는 그네로 달려갔고 정호는 그를 따라가 앉히고 부드럽게 밀어주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더 높이 밀어주세요, 정호 아저씨.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정호는 웃으며 조금 더 세게 밀었다. 이 정도면 되겠니, 대장? 우주로 날아가게 하고 싶지 않잖아. 민주는 장난에 크게 웃었다. 우주에는 뭐가 있어요, 정호 아저씨? 오, 아주 놀라운 것들이 있단다. 정호는 행성, 별, 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민주는 매료되어 놀라운 질문들을 던졌다. 김민수는 멀리서 그 상호작용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몰입하는 것을 보며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이 민준과 그런 연결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펐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세 사람은 김민수가 준비한 즉석 피크닉을 위해 앉았다. 민준은 두 남자 사이에 앉아 여전히 정호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호 아저씨, 어디 사세요? 민준은 순진하게 물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며 김민수를 보았다. 민준아, 나는 여러 곳에서 살았단다. 모험가처럼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정호는 미소 지었다. 그런 셈이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웠단다. 와, 나도 커서 아저씨처럼 모험가가 되고 싶어요. 김민수는 개입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고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아들?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아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단순하고 깊은 대답은 두 남자를 강타했다. 정호는 그 순간 민준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았다. 김민수는 자신의 결정의 무게를 더 크게 느꼈다. 나머지 오후는 정호가 과학과 상상력을 결합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빠르게 지나갔다. 민준 그리고 비밀리에 김민수 모두 매료되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민준은 정호를 꽉 안았다. 다시 오실 거죠, 정호 아저씨? 민준은 눈에 희망을 가득 담고 물었다. 정호는 김민수를 보았고 그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나는 다시 올 거야. 돌아오는 길에 뒷좌석에서 잠든 민준과 함께 김민수가 침묵을 깼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김민수 씨. 그는 순수한 마음과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민수는 옆으로 보며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무슨 조건이죠? 당신도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멘토이자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민수는 핸들을 꽉 잡으며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달리며 두 남자는 앞으로 다가올 기쁨과 도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들이 시작하려는 여정은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다음 몇 달 동안 김민수, 정호 그리고 민준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김민수는 약속을 지키며 서울의 중산층 동네에 소박하지만 편안한 집을 마련했다. 이 전환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각자 자신의 도전과 적응을 겪으며 자유로운 거리 생활에 익숙했던 정호는 처음에는 네 벽 사이에 갇힌 느낌을 받았다. 처음 며칠 밤은 마당에서 별을 보며 잠을 잤고 점차 고정된 지붕 아래에 적응해 갔다. 그의 일상은 이제 민준 중심으로 돌아갔다. 김민수는 자신의 악마들과 싸우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책감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금요일 밤과 주말을 민준과 함께 보내기 위해 일관되게 시간을 비웠다. 이는 그가 이전에는 꾸준히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민준은 그의 예리한 감각으로 이 새로운 역동성을 흡수했다. 정호와의 연결은 매일 깊어졌지만 아버지의 노력을 인식하며 김민수와도 독특하고 복잡한 유대를 형성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이 새로운 배열이 시작된 지 약 6개월 후 세 사람은 집 마당에 있었다. 정호는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고 민준은 그를 도우며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정호는 광합성 과정을 어린 민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봐, 민준아, 정호는 한 잎을 가리키며 말했다. 식물은 작은 음식 공장과 같아 햇빛, 우리가 준 물, 그리고 공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음식을 만든단다. 민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럼 시장에 갈 필요가 없네요? 정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맞아, 식물은 자급자족할 수 있단다. 김민수는 가까운 의자에 앉아 그 상호작용을 혼합된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민준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할 인내심이나 지식이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며 아빠, 민준이 갑자기 불렀다. 아빠도 식물들이 햇빛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알고 있었단다, 아들. 하지만 정호 아저씨가 훨씬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정호는 김민수의 망설임을 감지하고 개입했다. 민준아, 아빠에게 도시의 다양한 건물들에 대해 물어보는 건 어떨까? 아빠는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민준의 얼굴은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에 빛났다. 정말이에요, 아빠. 아빠는 빌딩에 대해 알고 있어요. 김민수는 정호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물론이지, 아들. 고층 빌딩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얘기해 줄까? 김민수가 기초 구조 엘리베이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 시작하자 정호는 약간 물러서며 그 순간을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역할은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면서 그들은 일상을 확립했다. 정호는 주중에 민준을 돌보며 과학, 철학, 예술에 대해 재미있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르쳤다. 밤과 주말은 김민수의 시간이었고 그는 점차 민준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특히 김민수와 정호의 양육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날 때 긴장감이 있었다. 그런 순간 중 하나는 민준이 5살이었을 때 발생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정호와 산책을 마친 후 민준은 저녁 식사 중에 질문을 던졌다. 아빠, 정호 아저씨, 왜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자요? 민준은 순진하게 물었다. 김민수는 거의 음식을 목에 걸릴 뻔했다. 그는 정호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정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늘 공원에서 벤치에서 자고 있는 한 아저씨를 만났어. 민준이에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집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줬단다. 김민수는 민준이 무엇을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정호가 제공하는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이해 사이에서 감정이 뒤섞였다. 아들.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며 말했다. 때때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우리는 도울 수 없나요? 민준은 연민으로 가득 찬 눈으로 물었다. 그 순간 김민수는 그의 아들이 자신이 혼자서는 결코 가르칠 수 없었던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자랑스러움과 불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김민수와 정호는 경계와 노출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다. 이는 어려운 대화였지만 민준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서울이 잠든 동안 백만장자 사업가와 전 노숙자의 두 현실은 계속 얽히며 한 소년의 삶에 독특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몇 년이 빠르게 지나갔고 민주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호기심 많던 소년은 이제 지적이고 동정심 많은 청소년으로 성장했다. 그의 나이를 초월한 세계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숙함과 함께 그의 독특한 가족 상황에 대한 필연적인 질문이 따라왔다. 어느 가을 오후 민주는 학교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돌아왔다. 정호 아저씨, 아빠, 학교 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정호는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김민수는 일찍 퇴근해 민준의 열정을 보며 고개를 돌렸다. 어떤 아이디어인데, 민준아? 김민수가 웃으며 물었다. 민준은 한숨에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 물 정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정호와 김민수는 자랑스러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구나, 민준아, 정호가 칭찬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그의 에너지가 거의 느껴질 정도였다. 정호 아저씨가 거리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 거 기억나요? 그리고 때때로 깨끗한 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아빠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해 준 것도요.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김민수는 감동의 물결을 느꼈다. 그의 아들이 그들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듣고 그 지식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을 보며 이는 그가 몇 년 전에 내린 결정이 예상치 못한 멋진 열매를 맺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함께 작업해보자. 김민수가 제안했다. 사무실에서 유용한 재료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과학적인 부분을 도울 수 있어. 정호가 덧붙였다. 역과 방법을 연구하고 몇 가지 실험을 해보자.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의 집은 작은 실험실로 변했다. 거실 테이블은 임시 필터, 잘린 PT병, 모래, 활성탄 및 다양한 재료들로 덮였다. 민주는 모든 정보를 흡수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하루 종일 실험 후 지쳐 잠든 후 김민수와 정호는 부엌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 특별한 아이야. 김민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가끔은 내가 혼자 그를 키웠다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혼자 키웠다면 어땠을까? 정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때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 정호는 김민수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올렸다. 당신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김민수 씨.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것은 비정형적이지만 여전히 가족입니다. 민주는 우리 둘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수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맞아. 그리고 가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수진에게서 소식이 왔어? 민준의 엄마인 수진을 언급하자 두 사람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몇 년 전 영적 여행을 떠난 수진은 드문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와 이메일은 드물었고 민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지만 아들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지난달 생일 카드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어. 정호가 대답했다. 어제 민준이 그녀를 물어봤어. 김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뭐라고 대답했어? 진실을 말했지. 그녀가 너를 사랑하지만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에 있다는 것을.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호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과학 프로젝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학교 과학 박람회에서 1등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비영리 단체의 관심을 끌었다. 민준은 자선 행사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발표 당일 민준은 긴장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김민수와 정호는 첫 번째 줄에서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민준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명확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할 때 두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청중은 혼란에 빠졌다가 이해와 승인으로 미소를 지었다. 발표 후 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아들은 정말 놀라운 아이입니다. 그가 김민수와 정회에게 말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주는 김민수와 정호를 바라보며 그의 눈은 승인을 구하고 있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김민수가 대답했다. 가족 프로젝트로 하죠. 행사장에서 나오는 동안 민주는 김민수와 정호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비정형적이지만 강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을 형성했음을 깨달았다. 미래에는 여전히 도전이 남아있었다. 수진의 부재, 독특한 가족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질문들, 다가오는 청소년기의 도전들. 그러나 그 밤 서울의 별빛 아래서 김민수, 정호 그리고 민주는 어떤 것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치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밤 별빛 아래서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음 몇 달 동안 김민수와 정호는 민준에게 진실을 밝힌 후에 여파를 다루며 가족의 역동성을 재정립했다. 민주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다. 김민수와 정호는 민준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와 함께 대화를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김민수와 정호에게 말했다. 아빠, 정호 아저씨,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해요. 김민수와 정호는 민준의 결심에 놀라면서도 그의 성숙함에 감탄했다. 그들은 민준이 그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여러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꿈은 인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김민수와 정호는 민준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준은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해 그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의 대학 생활 동안 민준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그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는 정호와 김민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민준이 대학을 졸업할 때 김민수와 정호는 그의 졸업식을 지켜보며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민준은 졸업 연설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그들이 자신에게 준 사랑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제 가족 덕분입니다. 민준은 연설에서 말했다. 그들은 저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었고 제가 오늘날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곁에 있어 주었기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김민수와 정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민준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미래를 기대했다. 민준은 졸업 후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김민수와 정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그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김민수와 정호는 민준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미래를 기대했다. 그들은 민준이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곁에서 지지하고 응원했다. 이제 민준은 그의 가족과 함께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지지하며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었다.